다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양해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일주일, 10일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는 음성이 나왔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취소를 하려다가, 이게 또 한 달 뒤에, 오늘 말고 또 한 달 뒤에 잡힐 예정이라, 이걸 취소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진행하는 점,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기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요 그 내용을 그 화면을 녹화를 하고 음성을 녹음을 해서 이제 끊어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비가 있는 점, 요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말고는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먼저 보고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영상은 정확하게 이제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제가 보고 꽤 좀 감명 깊게 본 영상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2020년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져서 2년이 됐어요. 지금 딱 거의 만으로 2년이 됐는데, 요거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1년 후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코로나 발병 이후 1년 후,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1년 전 상황임을 감안하셔야 돼요. 1년 전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주변에서 뭐 주식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만 해도 막 경기도 안 좋고 막 실업률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든 게 올라 있는 상태였고, 그 1년 전에 이 영상 이후에도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아시죠?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 1월 들어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실직 또는 임금 줄었다. 절반이에요, 절반. 코로나19는 우리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IMF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때 신난 분들 있죠? 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폭망인데 집값은 보나마나 폭락하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3월, 4월 이때 많이 하셨죠. 이 폭락론자들은 어때요? 때는 이때구나. 열심히 대폭락 뭐 노래를 불러요. 조회수도 많이 뽑았어요. 자, 이로부터 8개월 후인 지금 당연히 경제가 이런데 집값은 폭락했겠죠. 자, 서울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집값의 변화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죠. 자, 폭락으로 보이시나요? 뭐지 이거? 10%씩 오른 데가 수두룩한데? 서울만 이러겠지. 자, 경기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더 많이 올랐어요. 15% 상승이 흔합니다. 흔해요. 화성시는 20%. 경기 북부 볼까요? 눈물과 서름의 경기 북부마저 15% 내외로 상승한 지역들이 많이 보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제 대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이게 다 투기꾼 탓이지 뭐. 그럼 이건 왜 이럴까요? 주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투기꾼들이 주식도 하나?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왜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부동산, 주식, 심지어 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다고 결론이 나서 완전 뭐 그냥 끝났던 비트코인마저 다시 폭등해서 2천만 원을 넘겨버린 이 상황.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뉴욕 증시 코로나19에도 급등, 가계 자산 역대 최고치, 미국인 순자산이 역대 최고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도 엄청 폭등했어요. 미국 집주인이 1000조를 벌었다. 1000조. 여러분 처음 보는 숫자죠? 그야말로 떡상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 1년간 10.8%가 급등을 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럼 뭐 미국은 경제가 좋았냐?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데 경제가 좋았겠습니까? 이게 2020년 5월 기사인데 이때 한 달간 2천만 명 실직이에요. 한 달에. 지금 12월인데 몇 명이 실직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런데도 버티는 미국 집값. 버티는 걸 넘어서 너무 올라서 집주인들이 1000조를 벌었다. 즉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주식도 부동산도 이 코로나 기간에 대폭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자산, 뭐 자산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2400, 2500까지 막 갔다가 한창 비트코인 열풍일 때 막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서 막 400까지 가요. 400. 2500 하던 게 400까지 가요. 사실 비트코인은 끝났구나. 추억 속으로. 근데 반전이 뭐예요? 이때 4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한 2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지금 몇 배 올랐어요? 5배로 올랐다. 어떻게 이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었어, 이거? 어떻게 얘까지 이렇게 막 오를 수가 있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냥 여러분은, 이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광물이든 뭐 미술품이든 뭐든 아무거나 사놓고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된다.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타오른다.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쯤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가 된다. 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뉴스. 미 연준은 뭐예요?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만드는 곳이죠. 통화량을 정하고. 미 연준 무제한 달러 푼다. 무제한 달러 푼다. 라는 기사가 3월 24일날 났어요. 이때 이 기사가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그 한계를 없애버렸다. 그냥 돈을 무한으로 찍는다는 거죠, 무한으로. 빚이 있으면 그냥 국가에서 빚을 사버려. 빚을 없애주는 거죠, 완전히 다. 그냥 강제로 그냥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돈을 퍼부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상상.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무한히 찍어내면 뭐 되게 좋겠네. 어렸을 때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은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게 큰일 나.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했어요.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가능한 건데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 무제한 달러를 푼다는 건 뭐예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의 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는 참외 4개와 사과 3개, 배 5개가 전부예요. 이 세계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나라라서. 전부 1000만 원이 있을 땐 이 하나에 뭐 한 10원 정도 했어요. 10원. 2개 사면 20원. 그랬던 게 전체 화폐의 양이 1억이 됐을 때 똑같이 10원, 20원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돈이 다들 많단 말이죠. 돈은 많은데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죠. 참외가 10배가 된 게 아니에요.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럼 참외의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미 연준이 달러를 얼마나 풀었냐. 원래 달러 통화량. 이게 지금 달러 통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계속 돈은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양은 계속 증가하긴 해요. 2009년부터는 쭉 증가를 계속 하죠. 꾸준하게 뭐 증가를 상당히 합니다. 이때까지는 달러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다면 2009년 이후로는 뭐 달러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아지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분배가 안 될 뿐이지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한없이 많아진다는 거죠. 2009년에는 한 1,400 정도였던 단위는 10억 달러고요. 1,400 정도였던 통화량이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에는 한 3,800 정도. 그러니까 10년 만에 통화량이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3배. 10년 만에. 그러니까 돈의 양이 3배가 증가했다고요. 이때의 100만 원은 이때의 100만 원과는 완전 달라요. 이때의 100만 원은 이때의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때 100만 원 하던 집은 이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가격이 오른 거지 실제는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건데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버려서 이때의 300만 원은 이 2009년에 100만 원의 가치밖에 못 가져요.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와는 완전 또 차원이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때 2019년에 3,800이었는데 지금 2020년 6월 14일에 뭐 얼마예요? 5,200이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현재 달러의 양이 60%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달러가 이만큼 있었으면 거의 이 정도를 더 만든 거예요, 지금. 미친 거죠,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달러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잘 보시면은 달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1192원이었다가 지금 1092원이니까 뭐 얘에 반비례해야지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가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반영이 됐으면 거의 2배인데 원래 이전에도 한 1200 얼마였단 말이에요. 이게 600원이 됐어야죠. 환율이. 1달러에 6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는 이거를 조정을 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를 찍어야지 뭐.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줄어서 환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삼성전자가 뭐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1,000억 달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환율이 1,250원일 때는 매출이 1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분기 매출은 125조다 와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똑같이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800원이에요. 환율 떨어져서 매출 80조네. 이런 똑같이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25조의 매출이나 80조의 매출이나 우리가 생산 원가나 인건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간신히 한 20% 정도의 마진이 남았었는데 원가가 한 100조였던 거죠. 100조 투입해서 125조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 하락해서 100조 투자했는데 80조 매출이 나왔어? 손해가 20조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똑같이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환율이 너무 하락해서 손해를 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보통 일본도 보면 엔화 가치를 막 떨어뜨리죠. 우리나라로 하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환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환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이렇게 막 찍어. 저도 2번 보고 3번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면은 이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100억 달러 해도 똑같이 팔아도 이익이 적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한국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찍으면 우리도 많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치를 떨어뜨려야 또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국내 주식 하시는 분,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국내 주식은 반드시 미국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알아놓는다고 해서 한국 주식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도 반드시 미국의 상황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보통 미국 주식 장이 끝나는 게 새벽 5시, 6시잖아요. 그 전날에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봐도 내일 한국 주식 떨어지겠네? 오르겠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장이 열리자마자 팔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던가 팔던가.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만 엄청 많아지고 우리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환율이 막 떨어지겠죠. 엄청 떨어지겠죠. 그나마 지금 우리 정부도 전략을 짜서 방어를 해서 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뭐 7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도 열심히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원화도 달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주식 다 오르는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부동산 주식이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격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 통화량 증가에 비하면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사실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현금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굳이 코로나 때가 아니라도. 이게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냐 뭐 빠르게 증가하냐 이게 미친 듯이 증가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미친 듯이 증가하는 시기에 나는 현금만 가지고 있다? 똥값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주식 하셔도 되고 한국 주식이 마음에 안 들어? 미국 주식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주식 같은 거나 부동산은 종목이나 어디를 살지 너무 힘들어. 금, 광물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미술에. 자, 이제 결국 요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3월부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고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굴러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것까지는 막 자세하게는 몰라요.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대로 있다가는 너무 환율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출 이자 낮추고 뭐 지원금 주고 뭐 이렇게 막 돈 쓰라고 줬었잖아요. 뭐 1인당 30만 원씩 무조건 쓰라고 막 줬었죠. 그러면은 대출 이자도 낮아지니까 돈이 이제 좀 쉽게 구해지는 거죠. 대출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지? 물건을 살까 하다가 아니 뭐 딱히 일부러 물건 살 것도 없는데 사는 것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돈이 이제 부동산 주식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 코로나 첫 해와 2021년도 작년 둘째 해는 정말 경기도 안 좋고 힘들다 하는 것과 함께 자산 가치는 다 오르는 현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초반에는 주식이 오른대요. 왜 오르지? 부동산이 오른대요. 왜 오르지? 그랬는데 2년간 올랐어요. 2년간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자, 근데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부동산을 사신 분과 주식을 사신 분들은 재미를 너무너무 많이 봤죠. 사실 아무 주식을 사도 사실 재미를 못 보기 힘든 두 해였어요. 두 해.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물론 안 샀었어요. 저도 언제 시작했냐면 1년 전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반 정도는 재미를 봤고 첫 해는 재미를 못 본 상황인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1월부터 이거에 정반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월 돈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푼 걸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올해는 뭘 해도 돈 벌기 힘든 해예요. 올해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대출 이자를 높이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투자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올해는 뭘 해도 투자로 돈 벌기 힘든 해. 오히려 마이너스 안 치면 다행인 해예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해예요. 여기서는 말이 나왔죠.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근데 지금 2022년도부터는 적어도 1년은, 왜냐하면 1년간 돈을 이게 걷어들이기로 정부가 다시 가져오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대출도 막 규제하죠. 그래서 2022년은 투자해서 돈 벌기가 힘든 해요.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난 2년간의 완전 반대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막 최근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한 달간 엄청나게 떨어진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안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선택은 자유죠. 선택은 자유인데 저는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올해 같은 이런 힘든 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눈을 키운다면 그 다음 2023년도부터는 훨씬 쉽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막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사막에 던져지면 살기 힘들잖아요. 물이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근데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2022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사막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던져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막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면 2023년도부터는 훨씬 쉽게, 아니 우물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돈을 못 벌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올해 1월 들었죠. 올해가 정말 돈 벌기 힘든 해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총 금액,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는 않더라도 작게라도 요런 상황에서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늘의 세미나가 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